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속담에 한 번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버스가 단순히 떠나간 게 아니라 이미 종점에 가서 운행도 끝났고 또 기사님까지 퇴근해서 댁에 가서 잘 주무시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정류장에 나와서는 그 떠나간 버스를 다시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캐나다 이야기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바로 이번 달 초까지 지난 약 6개월가량 우리나라 방산에 있어 가장 커다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려 60조 원이나 걸린 바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권이었습니다. 이 사업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판매하는 당사자 하나 오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과 정부가 합심해서 가격도 거의 원가 이하 수준으로 제한 준 것에 더해 현지에다 공장도 지어주고 그 외 막 전화 상담만 하면 무료 예촉이랑 만능 전동 공구도 주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에게도 한 적이 없는 수준의 지극정성을 들였는데도 결국 캐나다는 독일 잠수함을 선택하며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반도체가 엄청나게 잘 나가서 그 소식들 찾아보면서 그때의 슬픔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갑자기 캐나다 쪽에서 이건 우리가 뭔가 크게 오판한 것 같다. 한국 잠수함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는데 이거 가능하면 빨리 계약을 되돌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캐나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캐나다가 독일 잠수함을 선택한 이유, 즉 잠수함의 성능보다는 나토와의 관계, 그리고 그 나토 동호회에서도 회장인 미국 뒤에서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는 독일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산 잠수함을 포기하기에는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아쉬운 점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KF-21 전투기 도입 관련해서도 뭐가 있었습니다. 원래 캐나다는 미국의 F-35를 구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최근 들어 트럼프가 캐나다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 살짝 홧김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캐나다는 F-35 대신 스웨덴의 그리펜 2를 후보로 올린 후 이후 모든 조건에서 그 그리펜보다 나은 우리 KF-21도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이후 또 캐나다 담당자가 한국의 KF-21 공장까지 직접 찾아오며 현장 검증을 하는 등 일이 진행이 되는가 싶더니 바로 어제 정말 생뚱맞게도 캐나다는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는 GCAP 프로그램의 첫 번째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며 급선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심 기대하고 있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최근 캐나다의 매우 특이한 행보가 눈에 보입니다. 지난번 잠수함 수주권을 위해 우리는 단순히 실제로 건조까지 한 완성형 잠수함을 캐나다 앞에 내놓은 것은 물론이고 그걸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이게 무슨 핵잠수함도 아닌데 직접 운전해서 그렇게 태평양을 횡단해서 몰고 가 등장시키면서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그럼에도 캐나다는 그냥 상상도 한 장과 설계도 외에는 그 어떤 실체도 없는 독일 잠수함을 선택했고 또 이번 전투기권 역시 이미 수도 없이 검증이 된 F-35나 아니면 시제기부터 실제 양산 테스트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그냥 한 방에 고속도로 통과해서 이제 그 실제 전투기가 공장에서 한 번에 58대씩 조립을 해가며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구매하면 내일 바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지금 전 세계 최첨단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전투기인 우리 KF-21을 마다하고 앞서 본 독일 잠수함처럼 그저 상상도와 개발 계획만 있는 미지의 전투기인 GCAP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캐나다는 아주 특이하게도 확실한 실물이 아닌 아직 실체가 없는 모델에 투자하는 걸 즐기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캐나다 본국에서도 문제가 되다 보니 캐나다 현지 언론, 군사 전문가 또는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캐나다 해군 방 같은 데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며 이거 우리가 잘못 계약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캐나다 언론에서도 이번 잠수함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한국은 깜짝
해당 논란만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움직였다며 잠수함 외에도 그들이 함께 가지고 온 선물 보따리는 캐나다의 국방 말고도 국력 증진에 엄청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었다고 성토했고, 레딧의 캐나다 해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무엇보다 한국은 이번에 직접 잠수함을 몰고서 태평양을 건너서 올 정도로 그 잠수함의 성능이 검증이 된 것에 더해 그건 그들이 이미 실물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2032년부터 첫 인도, 그리고 2035년까지 내척 인도라는 엄청난 건조 속도로 잠수함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에 더해 한국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또 신용도 역시 세계 최고라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약속한 그 납기일에 맞춰 잠수함을 인도했을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한국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들끓었습니다. 끝으로 캐나다의 안보 전문가인 롭 휴버트 캘거리대 정치학과 교수이자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맥도날드 로리의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은 최근 캐나다 대표 언론인 글로브 앤 메일에 칼럼을 올리며 캐나다 정부는 그들이 어째서 한국 잠수함이 아닌 독일 잠수함을 선택했는지, 그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활용한 군사적 평가 근거는 무엇인지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캐나다 정부는 무엇보다 잠수함의 전투 수행 능력에 집중해 판단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것 대신 정치적 명분에 치중해 독일 잠수함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 점 역시 비판했고, 지금 캐나다 국민들은 항속 거리와 스텔스 성능, 무장과 생존성, 그리고 실제 작전 능력 등에서 과연 독일의 잠수함이 한국의 잠수함보다 더 나은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독일 잠수함을 선택한 지금 이제 캐나다는 2040년이나 되어야 잠수함을 모두 인도받아 전력 교체가 될 것인데, 설령 그 납기 일정이 온전히 지켜진다고 할지라도 너무 늦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이 계약건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독일과의 최종 마무리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때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곧바로 하나와 다시 계약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휴버트 교수님의 우려는 물론 깊이 이해가 가지만 안타깝게도 설령 독일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겨 또는 납기가 계속 지연되어 2040년이 아니라 서기 2400년경 그 독일 잠수함이 인도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와의 재협상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관련 영상에서도 한번 말했듯 이번에 하나와 우리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권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비록 사업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잠수함의 위대함을 전 세계인들 앞에 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 목표였는데, 그래서 사실 손해나 마찬가지인 과도한 할인 가격에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조건, 그리고 거의 본 계약보다 더 큰 수준의 약 700억 캐나다 달러치 각종 산업 협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외 캐나다의 조선업 공동 개발 기회 제공 등 아마 앞으로 최소 1000년간은 다시 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역대급 선물 패키지를 제안하며 구애를 했지만 결국 수주는 물 건너 가버렸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과도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강 독일 잠수함과 마지막까지 피를 말리는 접전을 펼치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애초에 목표했던 전시 및 홍보 효과는 이미 모두 거둔 상태여서 이제 와서 캐나다가 갑자기 다시 계약 재논의를 요청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버스도 진작에 떠났고 또 기사님도 댁에서 완전히 잠에 든 상태라 최소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절대로 협상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그 캐나다권 수주전이 홍보 효과가 있었던지 요 며칠 전부터는 이제 사우디에서 우리 잠수함을 구매하기 위해 지금 급하게 전화 문의가 온 상황입니다. 이 잠수함이라는 게 막 1년에 10대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아봐야 3년에 한두 대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계약하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 줄 제일 앞에 서서 최고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번호표 뽑고 줄 가장 뒤에 가서 지난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캐나다의 판단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